원자력연구소는 이미 2004년 핵추진 잠수함용 원자로 기본 설계를 마쳤습니다. 국가 지도자가 결심만 하면 2년 안에 원자로를 제작해 잠수함에 장착할 만반의 태세를 갖췄습니다. 10월 6일 저녁 김시환 70 글로벌 원자력전략연구소장은 한양대 공대 강의를 마치고 집이 있는 대전으로 가는 도중 기자와 만났다. 김 박사는 기본 설계를 마쳤다는 것은 추진기관의 자재를 발주해 원자로를 건설하기 직전 단계라고 보면 된다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지만 과거의 실패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국책사업으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고 했다. 김 박사는 1970년 서울대 원자력공학과를 졸업하고 1980년 미국 렌셀러 폴리테크닉 대학교 TV에서 원자력공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졸업 후 미 바코벤 윌콕스 B&W에서 핵연료를 설계했고 글로벌 원자로 제작업체인 컴퍼스천 엔지니어링 C 웨스팅하우스의 합병해서 원자로 설계 담당 엔지니어로 근무했다. 1984년 귀국 후 미 북한 제네바 합의에 따라 북한의 경수로 건설을 시작하면서 한국원자력연구소서 7년간 경수로 핵연료 설계 국산화 사업 책임자로 사업을 성공시켰다. 김 박사는 1991년 원자력연구소 차세대 원자로 개발 책임자로서 1999년부터 2006년까지 산용과 잠수함용 추진기관 개발을 총괄 지휘했다. 원전 선진국들 일체형 소형 원자로 제작 열풍 김시환 박사는 스마트 에스메다티 원자로로 대표되는 우리의 소형 중형 일체형 원자로 개발사를 알아야 핵전용 원자료 개발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 1991년 9월 한국원자력연구소 신형원자로 핵연료 개발본부장으로 부임한 김 박사는 부임 직후 신형안전로 개발부를 설립하고 신형안전로 개발 사업에 뛰어들었다. 김 박사는 신형안전로 개발 타당성 조사 연구 사업을 과학기술부로부터 지원받아 1990년부터 스터디에 착수했다. 1991년 9월부터는 과학기술처로부터 한국형 신형안전로 개발 과제를 수주받아 미국 등 원자력 선진국들의 신형원자로 개발 동향과 설계 개념을 연구했다. 1992년 6월 정부는 차세대 경수로 개발 사업을 정부의 G7 과제로 정하고 차세대 대형 원자로형으로 개량형 PWR 이후에 AR1400으로 명명을 결정했다. 이 시기에 우리나라는 한국형 표준원전에 대해 95% 이상 기술 자립을 한 나라로 인정받게 됐다. 정부는 대형 상업용 원자로 설계 자립을 위해 대형 원자로에만 예산을 투입했다. 그러나 원자력연구소 연구원들은 문헌조사와 기술조사 등을 통해 중소형 경수로 개발이 시대의 대세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1989년부터 중동, 북아프리카 등 물 부족 국가들의 요청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 IEE는 원자력을 이용해 바닷물을 담수로 만들려는 국제 공동연구를 진행연 왔던 것이다. 김 박사는 1991년부터 IAEA의 원자력 해수 담수화 국제 공동연구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당시 두산중공업은 물이 부족한 중동 지역에 화력에너지를 이용한 세계 최대 용량의 해수 담수 플랜트를 수출해 운영 중이었다. 김 박사는 1993년 두산중공업이 수출한 세계의 화력담수 플랜트 사진과 해수담수화용 중소형 원자로 개발 계획서를 들고 경제기획원 과학기술 예산 담당 국장에게 해수담수화용 중소형 원자로 개발 필요성을 역설하고 예산을 달라고 했다며 신재인 원자력연구소장, 현 한국핵융합가속기기술진흥협회장도 경제기획원 복도에서 2시간 이상 기다려 담당 국장을 설득했다고 했다. 그러한 노력 덕분에 1993년 해수담수화용 일체형 소형 원자로의 개념 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당시 IAEA는 산하 회원국들에게 소형 원자로의 안전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리고 회원국들에게 일체형 원자로 300에서 600MW급을 개발 건설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했다. 원자력연구소도 발빠르게 대응했다. 김 박사는 이때만 해도 중소형 원자로 개발 목적을 군사용으로 특정한 것은 아니었다며 대형 원자로가 루프형으로 안전성이 낮았고 일체형 중소형 원자로가 안전성은 물론 해수담수화용 등 다목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결정했을 뿐이라고 했다. 김시환 박사는 중소형 원자로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전문가 6명으로 드림팀을 구성했다. 중소형 원자로 개발팀은 1994년 8월에 일체형 원자로 개념을 해수담수화용 원자로형으로 결정했다. 보통 원자로는 핵연료를 넣는 압력용기와 증기 발생기, 가압기 등이 분리되어 있는 데 비해 소형 가압경수로 프레셔라이즈드 오터 리액터인 일체형
원자로는 핵증기 공급계, 즉 가압기 증기발생기 제어봉 구동장치 준행각제 펌프 등 주기기가 노심과 동일한 압력용기에 설치되기 때문에 이 한국 핵잠수함 보유국 될까? 국방부는 설 연휴 직후인 1월 26일 아침 발칵 뒤집혔다. 일부 언론이 한국 핵잠수함 독자 건조 배치 계획이라고 보도해 각계에서 문의 전화가 폭주했기 때문이다. 이날 언론 보도는 그야말로 핵폭탄급이었다.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한반도 주변 국가들은 군사 전략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현재의 군사적 균형이 일거에 무너지기 때문이다. 국방부 획득정책관 원장환 소장이 이날 오전 10시 이례적으로 긴급 기자 브리핑을 갖고 핵잠수함 건조 계획을 검토한 바 없다라고 발표한 것도 이 때문이다. 원 소장은 또 의차기 잠수함 사업으로 3,500톤급을 검토하고 있으나 추진체를 디젤 엔진으로 할 것인지 핵원자로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 다만 4,000톤도 되지 않는 핵잠수함은 실용성이 없어 차기 잠수함의 원자로가 실릴 가능성이 낮다라고 말했다. 핵잠수함을 개발할 경우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미국, 중국, 일본 등 주변 국가와 외교 마찰까지 예상되므로 섣불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내년까지 진행되는 연구 결과에 따라 차기 잠수함 추진체로 전홍축 우라늄을 원료로 쓰는 원자로를 채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국방부가 차기 잠수함 추진체를 핵원자로로 결정한다면 핵탄도탄을 발사할 수 있는 전략 핵잠수함이 아니라 첩보 초계 특수부대 투입 등을 수행하는 다목적 공격형 잠수함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전략 핵잠수함은 핵탄두가 탑재된 탄도탄 SDM을 발사할 수 있다. 미사일 1기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는 4개. 핵탄두 1개는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폭의 6배나 되는 파괴력을 갖고 있다. 전략 핵잠수함은 미사일 48개와 수직 발사관 24대를 갖추고 있다. 미사일 사거리는 1만 킬로미터. 북극해 빙산 아래에서 세계의 3분의 1, 2분의 1을 초토화할 수 있는 핵탄두를 원하는 지역에 투하할 수 있다. 미국 해군이 보유한 오하이오급이나 러시아 해군이 자랑하는 타이푼급이 이 같은 성능을 보유한 전략 핵잠수함이다. 이에 반해 공격형 핵잠수함은 어뢰 발사관을 통해 순환미사일 SCM을 발사할 수 있어 수백 킬로미터 내외의 전략 요충지를 타격할 수 있다. 최근에는 순환미사일에도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어 전략 핵잠수함과 구분하기가 모호하기는 하지만 비핵화를 선언한 국내 핵전략상 비교적 작은 규모의 공격형 핵잠수함을 선호할 듯하다. 미국 해군이 보유한 로스앤젤레스급 6,927톤, 시울프급 8,060톤, 버지니아급 7,800톤 이 대표적인 공격형 핵잠수함이다. 핵잠수함이 갖는 가장 큰 위력은 수개월에 걸친 자막 능력이다. 6, 7개월 동안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군사 위성이나 음향 탐지 장치, 소나로 잠수함의 위치를 찾아내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핵잠수함은 원자로에서 나오는 열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한다. 이 전기로 공기정화기를 돌리기 때문에 공기정화 장치, 스노클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이에 반해 디젤 잠수함은 공기를 갈아 넣을 수 있는 심도까지 올라와 스노클을 수면 위로 내밀어야 한다. 이때 대잠 초계기나 군사위성의 위치가 노출되는 사례가 많다. 현재 한국은 디젤 전지 잠수함인 독일제 U-209 장보고급 1200톤 9대를 실전 배치했고 U-214 1800톤급을 건조하고 있다.